이번 강의는 공간 개념을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혹은 4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조금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꿈들의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꿈들의 공간 속에 나의 꿈도 있고 너의 꿈도 있을 텐데 합치면 어떤 꿈이 될까? 또는 너의 꿈을 2배, 3배 키워간다면 도대체 어떤 꿈이 가능할까? 그래서 꿈을 합치기도 하고 2배, 3배 키우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수학에서 어떤 실수들의 공간, 실수들을 담아놓은 공간 속에서 그 실수, 너의 수와 나의 수, 두 수를 합치면 어떤 수가 될 것인가? 자, 실수 2개를 합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실수를 2배, 3배, 일반적으로는 K배를 하더라도 이때 K는 스칼라입니다. 이때는 스칼라도 역시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와 실수를 곱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벡터들의 공간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두 벡터를 합치면 어떤 벡터가 될까? 그리고 주어진 벡터를 2배, 3배 하면 어떤 벡터가 될까? 이런 두 연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차원 공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 상에 한 점 x를 잡으면 그것이 좌표 x1, x2, x3를 가지겠죠. 또 다른 한 점 y를 잡으면 그것도 y1, y2, y3 3차원 공간 상에서 한 점을 잡으면 x, y, z 3개의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두 벡터들을 합친다는 것은 첫 번째 좌표는 첫 번째 좌표끼리 합하고 두 번째 좌표는 두 번째 좌표끼리 합하고 세 번째 좌표는 세 번째 좌표끼리 합하는 이런 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한 점, 3차원 공간상에서 한 점, 이게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의 어떤 상수배, K배를 한다는 것은 K를 모든 좌표에다가 곱하는 것을 상수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점들, 이들을 벡터라고 부르고 그들 사이에는 합의 연산이 가능하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의 다른 표현법으로서는 3차원 공간상에 x1, x2, x3 좌표를 가지는 벡터 x가 있다면 이것은 x1이라는 스칼라 times i라는 벡터 플러스 x2 times j라는 벡터 x3 times k라는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아마 학생들이 ijk에 익숙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jk는 3차원 공간상의 E1이라는 벡터 1, 0, 0 그러니까 x축에서의 단위 벡터를 이야기하겠죠. 다음에는 j는 0, 1, 0 y축에서의 단위 벡터 k는 g축에서의 단위 벡터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때로는 E1, E2, E3라고 쓰지만은 물리학자들은 많이 이를 IJK라고 쓰기를 좋아합니다. 예. 자, 이들을 조금 기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3차원 공간상에 x라는 벡터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이 xy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맞은편 끝점으로 가는 벡터가 두 벡터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그들을 2배 하면 길이가 2배, 3을 곱하면 길이가 3배가 되는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벡터들의 대수적인 연산을 도형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ijk 벡터는 각각 x, y, z 축에서의 단위 벡터하고 이 ijk가 직교좌표계를 이루고 이 직교좌표계가 공간상에 있는 한 벡터에 대한 좌표 x1, x2, x3를 정의하게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제 n 차원으로 좀 확장을 해보고 합니다. r to the n 이거는 r은 리얼 넘버들의 집합을 이야기하고 위에 n은 n차원의 리얼 스페이스 줄여서 n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요소들도 역시
우리는 벡터라고 부르는데 표현을 좌표가 n개가 있는 A1, A2, AN들 그때 안에 있는 좌표들은 모두 실수입니다. 이렇게 좌표로 나타난 어떤 대수인 형식적인 표현이 되겠죠. 모든 이런 것들의 집합을 n차원 스페이스 Rn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두 벡터 x와 y가 있다면 그들의 합도 좌표끼리 첫 번째 좌표는 첫 번째 좌표끼리 두 번째 좌표는 두 번째 좌표끼리 마지막 좌표는 마지막 좌표끼리 합해서 벡터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스칼라 멀티플 KB를 한다는 것도 K를 각 좌표 모든 좌표에다가 K를 곱하는 것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는 n차원 공간상에서도 벡터의 썸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두 가지 대수적인 연산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성질이 중요한데요. Rn상에서 이 벡터들의 썸은 다음에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증명은 실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벡터 두 개를 x 플러스 y 한 것은 y 플러스 x 한 것과 같다. 자, 첫 번째 좌표끼리 합을 보면 x1 플러스 y1이 좌측에 있는 벡터의 첫 번째 좌표고 오른쪽 좌표는 y1 플러스 x1입니다. 이때 xi, yj는 실수들이에요. 그래서 x1 플러스 y1이나 y1 플러스 x1이 실수로서 같은 수가 되죠. 바로 그런 성질이 첫 번째 성질을 줍니다. 벡터 두 개 합에 있어서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세 개의 벡터를 합을 계산을 한다면 뒤쪽 두 개를 먼저 합한 뒤에 앞쪽을 합한 것이나 앞쪽 두 개를 합한 뒤에 세 번째 벡터를 합한 것이나 값이 일치한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의 첫 번째 좌표만 생각해 본다면 실수 세 개를 합할 때 뒤쪽 두 개를 먼저 합하나 앞쪽 두 개를 먼저 합하나 합은 같아집니다. zero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zero라는 벡터는 모든 좌표가 0로 되어서 좌표계의 그림에서는 원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점이라는 벡터는 x에다 더해도 그냥 답이 x고 0를 앞쪽에 더해도 x, 0를 뒤쪽에 더해도 x다. 세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있어서 그 벡터는 사실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x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같은 길이의 벡터 마이너스 x가 있어서 x라는 벡터하고 마이너스 x라는 벡터를 합치면 바로 세 번째 조건에서 존재했던 이 0 벡터가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에서 자리 바꿈 해도 좋다. 두 번째는 합할 때에 앞쪽 뒤쪽 순서를 어느 걸 먼저 해도 좋다. 결합법칙. 그리고 반드시 0 벡터라는 게 있다. 네 번째는 임의의 벡터 x가 있으면 또 다른 벡터가 있어서 두 개를 합하면 0 벡터가 된다. 이것이 합에서 주는 네 가지의 성질입니다. 근데 Rn상에서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었죠. 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 그 네 가지를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합해서 4개, 4개에서 8개가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벡터를 두 개 합한 뒤에 상수배, KB를 한 것은 각각의 벡터를 KB에서 합한 것하고 같다. 이것도 좌측과 우측의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를 하나 고정해 놓고 스칼라라는 것은 실수를 이야기하니까 스칼라는 합도 있고 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과 5가 있으면 두 개를 합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합해 있는 벡터에 x를 곱하면은 이것은 x에다가 kb에 했는 벡터하고 l배를 했는 벡터의 합하고 같다. 이것도 역시 양쪽에서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 번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세 번째 성질은 어떤 벡터 앞에다가 두 수를 곱해 있는 스칼라를 곱하는 것은 L을 먼저 곱한 뒤에 다음에 K를 곱해도 좋다. 답이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은 모든 벡터에다가 앞에 숫자 1을 곱하면 역시 X다. 자, 벡터의 합에 대해서 네 가지 성질,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네 가지 성질, 그래서 총 8개의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n차원 공간 Rn이 가지는 8개의 대수적인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알렌상에서 좌표를 보통 이렇게 좌측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 좌표 표현을 이런 중간에 있는 칼륨 벡터하고 아이덴티파이 하겠습니다. 같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을 바꾸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좌측같이 좌표계를 쓰지만은 선형대수학 강의에서는 이런 칼륨 벡터로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거로 보겠습니다. 이 칼륨 벡터는 옆으로 로어 벡터를 한 것을 트랜스포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앞쪽 좌표계를 가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대수적인 연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는 벡터들의 합, 두 번째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자, 이것을 이런 칼륨 벡터로 본다면은 칼륨 벡터 두 개의 합, 그것은 매트릭스의 합입니다. 오른쪽 기호를 가질 때 칼륨 매트릭스의 합하고 좌측에서 좌표계에서 합하고 같은 합의 연산입니다. 첫 번째 좌표는 첫 번째 좌표끼리 합하고 두 번째 좌표는 두 번째 좌표끼리 합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좌측의 좌표계에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K를 할 때는 K를 모든 좌표에다가 곱했죠. 자, 그것을 중간에 있는 이런 칼륨 벡터로 볼 때 이런 매트릭스에서 앞에 KB를 할 때도 안에 있는 모든 엔트리에다가 KB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n 공간상에서 정의했던 벡터의 썸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이것을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썼을 때, 칼륨 벡터 형태로 썼을 때의 합은 매트릭스의 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매트릭스에서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벡터 공간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벡터 공간, 리얼 벡터 스페이스. 이거는 어떤 집합 V, non-empty set V를 이야기하는데 이 V 안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는 앞으로 벡터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만약 이 V가 벡터 공간이 되면은 안에 있는 원소들은 벡터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언제 이것이 벡터 공간이냐? 두 개의 대수적인 연산을 가진다.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두 요소들에 대해서는 X, Y가 있다면 그들의 합이 정의가 돼서 합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이 집합 V 안에 있어야 됩니다. V 안에 새로운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이 Rn상에서 가지던 합에 대한 네 가지 성질, 그걸 만족해야 된다. 네 가지 성질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벡터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와 같다. 세 개의 벡터를 합한다면 앞쪽 두 개를 먼저 합해서 마지막 걸 합하나, 뒤쪽 두 개를 합해서 앞쪽 걸 합하나 값이 같다. 그리고 제로 벡터라는 게 있다. 제로 벡터. 그리고 모든 벡터에 대해서 어떤 상응하는 다른 벡터가 하나 있어서 두 개를 합하면 제로 벡터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네 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에는 이런 합에 대한 대수적인 성질도 있고 다음에 또 하나의 대수적인 연산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다. 이 V 안에 있는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2배, 3배 어떤 리얼 넘버 상수배 KB를 하면은 KX도 벡터 스페이스 V 내에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Rn상에서 있었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4개의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Rn상에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4개 성질 기억할 수 있습니까? 벡터를 2개 합한 뒤에 스칼라 곱하는 거. 스칼라를 2개 더한 뒤에 벡터에다 곱하는 거. 스칼라 2개를 합한 뒤에 곱하는 거. 곱한 뒤에 벡터에 곱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1 곱하기 x는 반드시 x이다. 그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은 이런 집합 V를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다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집합에 두 가지 대수적인 연산이 썸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있고 썸이 네 가지 성질,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런 예들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R1, R2 우리가 앞에서 했던 3차원 공간 R3, 일반적으로 N차원 공간 Rn 이건 이미 보였습니다.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합해 볼래요? 3 플러스 4 플러스 7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이거 얼마입니까? 3 플러스 4는 7, 7 플러스 14, 14 그러면 20, 25, 30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게요. 3 플러스 7에서 10, 4 플러스 6에서 10, 5 플러스 5에서 10, 그래서 30이다. 그러니까 합의 계산이 편리하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뛰어넘어서 짝지어서 합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벡터 스페이스 내에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벡터도 자리 두 개를 바꾸면 할 수 있다. 합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있다. 그래서 벡터들의 합에서도 마치 여기에서와 같이 편한 숫자들끼리 계산이 빨리 되는 것끼리 3, 7, 4, 6, 5, 5 이런 계산들을 합의 순서가 틀린다 하더라도 벡터 스페이스에도 비슷한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벡터 공간에 뭐 4개에서 4가지 조건 감이 안 잡힌다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벡터 스페이스라는 많은 예들을 접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아마 몇 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벡터 공간의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m times n, m by n 매트릭스, 리얼 매트릭스를 다 모아놨다. 예를 들면 2 by 2 스퀘어 매트릭스를 다 모아놨다. 3 by 4 매트릭스를 다 모아놨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들을 다 모아놓은 상에서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우선 썸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건 매트릭스의 썸 우리 이미 배웠단 말이죠. 매트릭스의 썸은 우리 썸에서 이야기하는 그 4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걸 이미 다 만족한다라고 벡터들의 합의 연산에서 배웠습니다. 다음에 매트릭스 앞에 2, 3 일반적으로 K를 곱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Rn상에 있었던 4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m by n 매트릭스의 집합, 이것은 벡터 스페이스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벡터라고 부르죠. 자, 이제는 m by n 매트릭스가 이 공간 내에서 하나의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벡터라는 용어가 아주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로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m by n 매트릭스 중에서 지로 벡터라는 건 뭡니까? 지로 매트릭스예요. 지로 매트릭스. 지로 매트릭스 플러스 2의 매트릭스 A는 A다 말이죠.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상에서의 연속함수,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연속함수 다 모아놨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sin x, 모든 다항식, cosine x, 뭐 e to the x,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겠죠. 아, 이들 사이에는 합이 있어요. 연속함수 2개를 합한다. sin x와 cosine x를 합하면은 sin x 플러스 cosine x. 2배 x라는 폴리노미얼하고 sin x하고 합쳤다. 그러면 2배 x 플러스 sin x. 자, 이미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연속함수 앞에 2배, 3배, sin x 앞에 2배, 3배. 이것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합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모든 연속함수를 모아놓은 이 집합도 벡터 공간이 된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벡터는 뭐냐? 연속함수가 벡터예요. 연속함수가. 그래서 벡터의 개념이 점점 넓은 의미로 쓰여지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의 많은 예들을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벡터들에 대해서는 합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벡터에 u-b, 이것은 u하고 마이너스 1배의 b를 합한 것을 우리는 u-b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수배는 실제 실수들의 연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적인 연산과 유사한 것들이 많다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 어떤 벡터 스페이스 내에 2개의 벡터가 있다. 근데 x 플러스 y가 y라면은 두 벡터를 x 플러스 y가 y라면은 이 벡터 x는 0 벡터라야 된다.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벡터 y에서는 반드시 어떤 대응되는 벡터가 있어서 2개를 합하면은 0 벡터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마이너스 y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y를 이 오른쪽에 양쪽식이 오른쪽에 갖다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y, 오른쪽은 y에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y는 0 벡터죠. 오른쪽은 0 벡터, 좌측은 x 플러스 0 벡터라서 x가 됩니다. 그래서 x 이퀄 0단 말이죠.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양쪽에 y가 같이 있으면 이거 캔슬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그리고 나면 x = 0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모든 벡터에다가 숫자 0를 곱하면 이거는 0 벡터가 된다. 모든 매트릭스, 3x4 매트릭스 벡터인데 그 벡터에다가 숫자 0를 앞쪽에다 곱하면 왜 돼요? 모든 엔트리에 0를 곱하니까 엔트리 전체가 0가 돼서 0 매트릭스가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0x를 0는 숫자 0 플러스 0가 0죠. 자, 그러면은 스칼라 두 개를 더한 뒤에 x라면 각각 취할 수 있다. 0x 플러스 0x. 자, 0배의 x는 0배의 x 플러스 0배의 x. 자, 1번 성질을 쓰면은 양쪽에서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캔슬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0x가 0 벡터라야 된다. 그렇게 1번에 증명을 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어떤 상수도 0 매트릭스, 0 벡터에다 곱하면은 그것은 0 벡터이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유사합니다. K의 0는 0 벡터는 0 벡터를 두 개 더해도 0 벡터지요. 그게 0 벡터의 성질입니다. 0 벡터 플러스 A는 A예요. 0 벡터 플러스 0 벡터는 0 벡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다시 분배 법칙을 써서 K0 플러스 K0. 자, K0 equal K0 플러스 K0. 다시 1번을 써서 K0 같은 벡터를 양쪽에서 캔슬을 하면은 이 K0가 0 벡터라야 된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어떤 벡터 X가 있으면은 반드시 상응하는 벡터, 그걸 네거티브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개를 합해서 0 벡터가 되는 것을 X의 네거티브라고 그랬는데 이런 X가 딱 주어지면 이 네거티브는 한 개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성질이고, 다섯 번째 성질은 스칼라와 어떤 벡터를 곱해서 0 벡터가 되었다면 이것은 K가 0든지 숫자 0든지 혹은 벡터 X가 0 벡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4번과 5번을 다음 페이지에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4번은 주어진 벡터가 X가 있으면 네거티브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 5번은 스칼라와 벡터를 곱해서 0면은 둘 중에 하나는 스칼라가 0든지 벡터가 0든지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배 x 하면은 이거는 x는 1배 x고 1과 마이너스 1을 공통적으로 끄집어내면은 0배 x가 되어서 이건 0 벡터입니다. 이제 x의 네거티브가 뭔지 또 하나 있다 하자. x 프라임. 네거티브 또 하나 있다 하면은 x 플러스 x 프라임이 0 벡터라는 이야기죠. 자, 이 마이너스 1배 x는 이미 0 벡터라고 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쪽 식에서 이 x를 캔슬할 수 있다. 같은 것이니까 캔슬하면은 x 프라임이 마이너스 1배 x다. 그래서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그거의 네거티브는 딴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1배 x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스칼라와 벡터의 곱이 0로 하는데 만약 스칼라가 0가 아니다라고 하자. 0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벡터 x가 0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x는 1배 x죠. 1배 x는 x다. 그것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마지막 성질입니다. 그리고 1은 k가 0가 아니기 때문에 k 곱하기 k분의 1 그리고 k를 나누면 1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가정에서 kx가 0 벡터예요. 0 벡터. 0 벡터 앞에는 어떤 스칼라를 곱하더라도 0 벡터라고 우리는 보였죠. 자, 그래서 이 5번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 2, 3, 4, 5가 마치 숫자들에서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연산과 유사하다 이런 겁니다. 잠시 멈추고 선형대 수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예를 한두 개 들으려고 합니다. 과학은 검증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20세기 1930년대 좌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패러독스, 역설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런 이야기, 역설들이 이해가 되면서 논리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검증 가능한 표현을 쓰려고 예를 씁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뉴런 네트워크, 신경망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혹은 무인 자동차 개발. 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앞쪽에 갔을 때
길이 딱 막힐 때 우회전 좌회전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뒤쪽에 카메라를 달아서 센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센서가 세계에서 자료를 줍니다. 그럼 중간에 연산하는 단계들을 거쳤어. 마지막 아웃풋이 2개, 좌회전할 것이냐 우회전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를 중간에 있는 이런 계산을 위한 뭐 컴퓨터든지 단계를 거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4개의 자료로 보냅니다. 신경망이라면 이 뉴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주는 방법이 매트릭스 표현이 가능해요. 3개의 데이터에서 4개의 데이터로 가는 정보는 4x3 매트릭스로, 여기에 4개에서 2개로 가는 정보는 2x4 매트릭스가 되고, 그 엔트리들을 어떻게 잡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아주 완벽하게 될 것이냐, 그 수를 찾아내는 훈련들을 우리는 기계학습이다, 머신러닝이다 이런 용어를 들으셨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간단히 선형대의 수학 형태로 설명을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벡터 스페이스와 앞으로 배우게 될 벡터 스페이스들 사이의 선형 함수들은 이 피에노라는 수학자가 가장 처음으로 정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